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관리. 자, 먼저 매입 자료 관련된 부분, 이제 매출 자료 생성 조회가 있고요. 입금 반제, 출금 내역 확정, 그다음에 출금 전표 생성, 상계 전표를 생성하고 조회한 부분, 그다음 홈택스, 스크래핑 매출, 매입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입 자료 생성 조회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기에 검색을 하게 되시면, 자, 신규 매입 자료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등록된 매입 자료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매입 자료에 대해서는 이 결제 상신을 통해서 자, 정산대금을 신청하고 또 생산된 매입 전표를 이제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관리 번호의 경우에는 매입 자료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표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생성된 매입 전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매입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스크래핑된 매입을 등록하는 부분 또는 매입 세행기한서를 불러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일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직접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업장 작성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유형 부분. 그래서 이 부가세 유형은 세행기한서냐, 뭐 계산서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로 구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매입과 관련해서는 자, 코드가 매입가세, 영세, 면세, 그다음에 불공이 있죠. 자, 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구분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행기한서 구분은 전자인지 종인지 여부, 그 다음에 세행기한서 블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다만 이 매입에서 저래 면세나 매입 무증빙인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관련된 어떤 입력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필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매입 면세를 체크하게 되시면 자, 여기에 의제류 구분이라고 해서 의제 매입인지 뭐 스크랩인지 재활용 폐자원인지 중고차 매입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취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하기 때문에 취득 금액과 이제 공제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구분을 요걸 이제 클릭해 보면 건물과 구축물을 하나로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 차량, 그 밖의 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 설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드민, 회사정보, 사업장 관리 메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정 과목,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가액 등을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어느 프로젝트 관련된지를 여러분이 체크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세 내역은 보통 4개까지 등록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매입 자료 입력하기 세행기한서 불러오는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날 세행계산 매입, 이제 요비 교통비 10만원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부가세 유형, 그 다음에 세금코드 매입가세 전자로 되어 있고요. 자, 세행계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제 그 리스트가 뜨겠죠. 전자세행계산서 목록에 떠서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러온 거에서 거래처가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 직접 입력하시고, 자, 수량과 단가를 이제 반영해 주시면 공과세액은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후 이제 결제 상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제를 요청하겠느냐? 예, 클릭해 주시고, 자, 별도의 새로운 우리가 입력 창이 뜨면 정산 신청서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목을 반영해 주시고, 이제 사유를 반영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장해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결제선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상신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선 이렇게 설정이 됐었고 이제 이렇게 결제선 요약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주고요. 이 요약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은 다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 내역 확정과 관련해서 보시면 출금 내역은 우리 출금 내역은 예정된 지금 예정일 순으로 해서 담당자에게는 미확정권으로 그리고 관리자에게는 확정 요청권으로 이제 배열이 됩니다. 자, 담당자 입장에서는 출금할 거 우리가 지급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을 요청해야 되겠고 관리자는 그걸 이제 확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정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자가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출금 전표 생성 메뉴에서 전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 입장에서는 아직 미확정의 경우에 체크를 하고 확정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확정인 것을 이제 확정을 시켜서 요청하는 거고요. 회계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태가 확정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반려라든지 확정 취소가 되면 이제 결국 확정 요청된 게 반려로, 확정 완료는 확정 취소로 변하게 되죠.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출금 내역 확정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거 55,000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입장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자, 이해해 주시면 이게 이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정 완료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정이 된 것을 이제 전표를 출금이 돼야 되니까 자, 출금 전표 생성하게 되면 여기서는 출금 내역 확정 메뉴에서 확정한 출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제 출금 전표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급 구분, 예금 이체 여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어디 우리의 사내 계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계좌를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표를 생성하게 되면 저게 전표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매출 자료 생성 및 조회를 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입과 관련해서는 자, 매입 자료 생성 및 조회, 그 다음에 출금 내역 확정, 전표 생성이 됐었죠. 자,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를 보시면 자, 이 매출 자료 생성 및 조회에서도 신규 매출 자료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매출 자료를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등록된 매출 자료로 전표를 생성하거나 매출 전표 생성하거나 또는 이제 생성된 매출 전표를 이제 취소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자, 오픈마켓이 있는 경우에는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자, 요쪽에 이제 오픈마켓 관련된 자료도 불러와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출 자료 생성 조회를 보면 자, 부가세 유형은 이제 세액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되어 있고요. 자, 이 세금 코드는 자, 10% 과세, 영세율, 면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 처분 여부에 따라서 사용 여부, 세액계산서 코드, 그 다음에 영수란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하는 거고, 청구란 것은 자, 미리 이제 외상으로 거래가 발생한 거죠. 다만 영수를 했을 때는 자, 그거를 선수금 조회가 이제 영수일 때는 선수금 계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전표 전표 처리해서 선수금과 상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계산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세금 코드가 영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별도 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로 선택하시면 우리가 어떤 영세율인지를 이제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와 그다음에 외화 공급 금액 그리고 선적일이 언제인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나중에 수출 시점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고요. 특히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 필증의 수출 신고 번호와 그 다음에 선화증권, 우리가 보통 BL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선적일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마켓의 경우에 여기 화면에 좀 그렇지만 오픈마켓 자료 가져오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매출 자료 등록 화면에서 요거를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과 관련해서 한번 직접 반영해 본다면, 자, 세행기한서 매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송일까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인지 청구 여부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이제 검색해서 반영해 주신 다음에, 자, 계정 과목은 자,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 반영하시면,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매출 전표를 저장이 돼야지만 이제 매출 전표가 생성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생성하겠느냐 확인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전표 번호를 클릭하시면 이제 전표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매출원 매입과 다르게 이런 결제 서식을 확인하는 부분은 따로 없도록 되어 있죠. 자, 이제 입금 반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외상매출금 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전표를 생성해서 우리가 채권을 관리하는 거고요. 입금 전표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반제 처리할 전표가 먼저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통해서 이제 구분은 현금이나 예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금 금액 및 적용, 우리가 계약금조로 일부를 먼저 받았다는 듯, 그리고 반제 전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제 금액을 반영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110만원 받을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요번에 40만원을 먼저 받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반제 클릭하신 다음에 입금 전표 번호 전표 생성을 클릭한 후에 얘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 전표 번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금 내역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계 전표 생성 및 조회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사례로서 바로 접근해 본다면, 자, 거래처의 채무 내역과 채권이 동시에 있을 때 요거를 서로 상계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표를 생성하고 승인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돈도 있고 받을 돈이 있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자, 이런 것 때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서로 상계하거나, 또는 가수금 등록 후에 외상매출금 정리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을 체크해 봤더니, 자, 우리가 네이버 웹툰에서 받을 돈도 있었지만 줄 돈이 또 22만 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다 상계할 것이냐는 여부고요. 그래서 거래처 계정 과목 선택한 다음에 상계 금액 수정 및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 체크하시고 상계 전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클릭한 후에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70만 원 받을 거와 상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 반영하시고 채권 목록을 확인한 후에 이제 어떤 채권과 관련된 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계 전표를 생성하겠느냐라고 해서 저 전표 생성을 하겠고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상계 전표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표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 미지금 22만 원과 아까 받을 돈 중에서 22만 원을 서로 상계 전표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 거래처의 채권 채무 상계를 활용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 스크래핑 메인 매출 등록이고요. 자, 세인계환서와 이제 현금 영수증 부분인데, 자, 여기는 스크래핑을 통해서 등록된 홈택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매출 자료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입 매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 매출 자료 등록서 선택된 홈택스 자료가 자, 매입과 매출 자료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록된 자료는 매입 매출 자료 등록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매입의 경우에는 바로 결제 상신으로, 매출의 경우에는 이제 전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정 과목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출로 우리가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우리가 상품 매출, 뭐 제품 매출 이렇게 매출액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면 4월 달을 한번 조회해보고 계정 과목을 반영해보고 전표 생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급일 4월부터 4월 만료해서 이제 매출 부분을 설정하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세 건이 이제 일단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상품 매출인지 뭐 제품 매출인지 서비스 매출인지 이 매출을 우리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 자료 생성 및 조회해서 4월로 설정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세 건이 불러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건에 대해서 매출 전표를 생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건을 체크하시고 매출 전표 생성하게 되면 자, 우리 처음에 아까 매출액은 이미 반영했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표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매입을 한번 조회해 보면 자, 매입 관련된 것은 자, 이제 구분을 매입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자, 조회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체크를 하고 요 매입 자료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자료 생성을 하겠느냐, 자, 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자료 생성 및 조회 가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체크한 다음에 결제 상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매입은 결제 상신 클릭하되면 또 이 정산 신청서라고 해서 우리 제목을 반영하셔야 되고 사유를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 및 사유를 반영하시고 이제 결제선을 체크한 다음에 자, 확인이 되시면 이제 상신하게 되면 자, 이제 전표 번호가 생성이 될 거고, 처음에 우리가 계정은 지급 수수료 체크했고요. 자, 미지급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전표 번호를 클릭하면 전표 처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